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立교대학교 문학부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양우라고 합니다. 저는 삼촌이 일본 유학 업계에 좀 종사하시고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 유학에 대한 접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유학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내신이 다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좀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하고 싶다 해서 일본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플 100점을 만드는 데에는 6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점수를 냈냐라고 하면은 먼저 리딩에 있어서는 일단 모든 언어 과목이 다 그렇지만 단어를 일단 무조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좀 제 나름에 어떻게 공부했냐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리딩 파트에는 분야가 있어요. 각자 뭐 생물학이라든지 사회학, 역사, 뭐 미술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과목인 뭐 생물학이라던가 사회학 이런 지문이 제가 아무래도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쉽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난이도 있는 지문이라던가 혹은 제가 좀 읽기 싫어하는 그런 지문들을 읽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은 정말 단어를 많이 외우고 많이 듣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많이 들으시면은 리스닝에서 귀가 좀 뚫리는 부분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라이팅 점수가 그렇게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법을 가장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에서 점수를 좀 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문법 같은 거, 특히 이제 시제라든가 뭐 얻어 붙이는 이런 단순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잘 쌓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 저는 첫 번째로 발음이랑 안 끊기게 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설령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단어 사용이 좀 어색해도 막히지 않고 술술 또 유창하게 발음 좋게 말하면은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는 과목이 스피킹이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을 공부할 때는 너무 정말 스피킹에 대해서 올인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시간 남을 때 그냥 스크립트 보면서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어는 일단 여기 학원에 오면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노래 같은 걸 들어서 귀가 조금 뚫려있던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한자 같은 거 외울 때 저는 이제 한자를 외울 때는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그리고 입으로 발음하면서 내는 걸 선호했던 편이고, 또 일본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N5부터 N1 그리고 N1을 졸업하고 나면은 모의고사반 이렇게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해도 뭐 일본어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읽는 능력은 충분히 그냥 길러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과는 노민영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그 과목인데요. 그래서 그 종과에 있는 과목 4개를 이제 노민영 선생님 책으로도 만드시고 또 그 본인이 직접 만드신 책으로 수업까지 해주시는데, 그 수업 듣고 나서 바로 뒤에 복습하고 또 노민영 선생님이 이제 필기 해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연도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외우셔도 일단 기본기는 깔고 가시고,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하면은 그 노명쌤 교재 이외에도 시중에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셔서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영통 10학원은 일단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그 동탄에서 그냥 버스 하나 안 갈아타고 바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는 점에서 수원 영통 10학원을 선택하였고, 또 이제 대형 학원에 비해서 학생 수들이 좀 적은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간의 거리가 되게 가깝고, 그래서 정말 거리낌 없이 질문하거나 상담하거나 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편하고, 또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서 그 짜여져 나오는 플랜 같은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저는 수원 영통 10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통학버스 운영하는 그 제도가 가장 저는 좀 편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이 이제 10시에 마치는데 10시 동안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학원을 나오게 되면은 집까지 가는데 버스 타면 또 좀 지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원에서 이제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면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그냥 타고 집에 편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일단 너무 편했고, 두 번째로 이제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걸 되게 많이 풀려요. 집중적으로. 정말 시험장에 가서도 그냥 모의고사다 생각하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실전 감각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일본 대학 탐방을 갔었거든요. 학원에서. 그때 이제 게이오 대학, 도쿄 대학, 그리고 제가 올해 합격한 리쿄 대학, 이런 여러 가지 대학들을 말 그대로 탐방하면서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선배님들 말씀도 좀 들어보고, 우리 학교는 이런 거 공부하고 우리 학과는 이런 거 공부한다, 뭐 이런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게 좋았고, 또 제가 리쿄 대학을 밤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쿄 대학이 낮에도 물론 이쁘지만 밤에 조명을 켜놓으면은 또 나름의 그 이쁜 그 풍경이 있어요. 경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나중에 진짜 이런 곳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좀 겪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성적이 좀 오르지가 않고 유지가 된다거나 하는 걸 이제 보통 슬럼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정수쌤이랑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소를 했어요. 특히 정수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때를 이제 좀 잘 견디고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그런 구간을 좀 잘 견디다 보면은 결국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은 언젠가 오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도일전이라 하면은 뭐 소논문이라든가 면접 같은 걸 보지 않고 이제유 시험 점수와 그다음에 지망 이유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입학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플 점수를 좀 빨리 그리고 높은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특히 리쿄는 영어를 그래도 좀 보는 편이라서 토플을 빨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종과 뭐 다른 종합 과목 수학 같은 것들 점수를 당연히 높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 또 지망유서 같은 거 쓸 때도 지망유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선생님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자주 연락하면서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리쿄 대학의 교육학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아침에 제 원장 선생님이 같은 교육학과를 이제 교육 쪽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셔서 원장 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제 지망이유서 70~80% 정도 거기다 원장 선생님이 써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원장쌤뿐만 아니라 원래 지망이유서를 담당해 주신 선생님도 계셔요. 경미아 선생님과 이제 노민현 쌤이 계신데, 그분들이랑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냥 지망이유서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기한 내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망이유서 썼던 것 같습니다. 원장쌤님께 일단 학생들과 되게 허울 없이 잘 지내주셨던 점이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망이유서 쓸 때 도움 많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미아쌤 그리고 이제 영아쌤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모의고사반 때 그때 이제 시험 한두 달 전이거든요, 보통. 그때 이제 시험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독려도 해주시고, 또 좀 학생들을 이렇게 좀 지워야 할 때, 좀 압박해야 할 때는 적당히 압박도 해주셔가지고 좀 긴장감 있게, 항상 적당한 긴장감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노민영 쌤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이랑 종과 공부할 때 수업 되게 정말 재밌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N1, N2 때 정수 쌤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정말 정수 쌤 N1, N2 수업은 제가 그 리쿄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계속 들었었거든요. 수업이 재밌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정수 쌤은 수업 재밌게 해주시고 학생들이랑 장난 같은 것도 되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스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다민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출원하면서 그 서류 같은 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무슨 처음 보는 서류들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카톡 하시면은
되게 빨리빨리 답장해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학교에 대신 전화도 해주시거나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도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재우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실시간으로 대학에 관한 정보라든가 입시에 관한 정보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되게 빨리빨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새로운 정보 같은 거를 좀 조사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재우쌤한테 좀 전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리쿄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일단 일본인 학생들과 특히 좀 많이 얘기를 나누고 굳이 뭐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서클 활동이라던가 아르바이트라던가 혹은 놀러 갈 때라던가 그래서 일본인 학생들과 좀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물론 일본어 실력도 쌓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라던가 특히 스포츠 서클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갈 예정이고 또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레포트 같은 거 당연히 진짜 성실하게 제가 또 입학 전 과제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써서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학점 같은 거 잘 챙기면서 갈 생각입니다.